생각에도 리듬이 있다. 리듬을 정확하게 맞춰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김없이 내 뜻대로 끌려온다. 만일 내가 어떤 라디오 채널에서 음악을 듣고 싶다면 그 주파수에 맞춰야 음악이 흘러나온다. 내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는데 음악이 흘러나올 리 만무하다. 또 이 세상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나와 리듬이 맞아떨어지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친구도 되고 여행도 함께한다. 리듬이 맞지 않으면 그냥 스쳐갈 따름이다. 심지어 눈길이 마주치는 것도 서로 리듬이 맞아야 한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건 리듬을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울할 이유도 자살을 꿈꿀 이유도 없다. 리듬만 맞춰주면 인생은 리듬을 타고 흘러간다. 리듬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싹 날려버리는 요술 같은 도구이다. 오늘은 작가 김상우님의 리듬이라는 유명한 책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오랜 기자 생활로 외부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도하는 데 주력하다가 어느 날 가족의 잇단 사망 이후 내면 세계로 마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우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고해의 바다를 헤매는 인간의 고통을 해소하는 일을 자신의 남은 소명으로 삼고 명상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책을 통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일의 원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시골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였다. 왜 안 오는 거지? 그날 나는 수업이 끝난 뒤 운동장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학교 건물에 달라붙은 낡아빠진 벽시계와 교문 밖을 번갈아가며 힐끗거리고 있었다. 오늘 삼국지 3권을 가져온다고 했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읍내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막내 삼촌이 손꼽아 기다리던 삼국지를 갖다 주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삼촌은 어디서 구했는지 5권짜리 삼국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권씩만 갖다 줬다. 자취하는 삼촌은 일요일에 시골집에 올 때마다 직접 한 권씩 들고 왔지만 내가 하도 안달을 하자 그날 특별히 제 3권을 갖다 주기로 약속했었다. 그 당시 읽을 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단조로운 시골에서 삼국지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웬일이지? 또 교문 밖에 나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약속 시간 30분이 지났는데도 삼촌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다. 걱정할 거 없어. 삼촌이 약속을 어길 리가 없으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한 선생님이 외톨이로 서성거리는 나를 보고 물었다. 너 왜 여기 혼자 그러고 있니?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요. 이제 제법 어둠발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벽시계는 약속 시간 50분을 지나고 있었다. 컴컴한 운동장에는 개미새끼 하나 얼씬거리지 않았다.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삼촌이 이 십리길을 걸어오다가 다치기라도 했을까? 혹시 약속을 깜빡했을까? 아니면 갑자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래, 삼촌이 귀찮아 할 수도 있어. 내가 너무 졸랐으니까. 내가 삼촌에게 조르던 장면이 생생히 되살아나면서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컴컴한 집안에 혼자 덜렁 남아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식구들이 모두 동네 잔치집에 가 있을 때 홀로 겁에 질려 있던 때가 떠올랐다. 가로등 하나 없는 학교 운동장 주변은 점점 어둠으로 물들어갔다.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지? 돌연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딱히 친한 친구도 없었다. 시장터에 사는 아이들처럼 재미있는 만화책도 소설책도 없었다. 그 아이들은 친한 친구들에게만 책을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 너머로 이따금 훔쳐볼 따름이었다. 왜 우리 집엔 그런 책들이 없을까? 왜 우리는 시장터에 살지 않을까?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부러웠다. 농사일을 거들 필요도 없이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이 부러웠다. 삼촌, 빨리 좀 와. 무서워. 뱃속에서 나오는 꼬르륵 소리가 어둠 속의 정막을 깨면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 노인이 물었다. 왜 너 어둠 속에 혼자 남아 훌쩍거리고 있느냐? 삼촌이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타나요.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다. 화요일에 약속한 거 분명히 맞느냐? 예? 화요일?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삼촌과의 약속 날짜를 착각한 것이다. 얼른 책가방을 둘러매고 집으로 다름박질했다. 이렇게 내게 부정적 생각을 촉발시킨 원인은 무엇인가? 삼국지를 갖다 주기로 한 삼촌이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난 것이다. 그러자 내 머릿속의 어린아이가 그 상황을 위험으로 분류해 빨간불을 켰다. 그 순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날아들었다. 삼촌이 귀찮아할지도 모른다. 친한 친구가 없다. 책도 없다. 운동화도 없다. 농사일을 거들여야 한다. 등등. 이렇게 줄줄이 날아든 부정적 생각들은 내 안에 켜켜이 쌓여갔다. 그 덩어리가 점점 불어나 나는 마침내 거기에 완전히 파묻혀 버렸다. 하지만 그 모든 부정적 생각들은 놀랍게도 한순간에 몽땅 날아갔다. 어느 순간에 날아갔는가? 빨간불을 켠 원인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순간 날아갔다. 이처럼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이해받지 못하는 한 내 안에 도사리고 앉는다. 그러다가 내가 원인을 이해해주는 순간 줄줄이 리듬을 타고 마음 밖으로 날아간다.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풀리는 것과 흡사하다. 내가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내 안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 부정적 생각은 왜 이처럼 끈덕질까? 바로 내 생존을 지켜주기 위해서이다. 마음속에 가득 쌓인 부정적 생각은 원인을 찾아내 이해해주면 실타래 풀리듯 리듬을 타고 날아간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정말 이런 일을 겪은 적이 떠오르는데요. 혼자서 가까운 지인을 오해를 하고 극도로 심한 불안과 걱정으로 며칠 밤을 새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오해였음을 깨닫는 순간 마치 마음속에 벽이 하나 무너지듯이 속이 후련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마치
박하사탕을 물었을 때처럼 환해지는 경험을 하고 혼자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순간의 오해로 인해 그토록 무겁던 마음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을 깨닫고 참 놀랍기도 하고 감사롭기도 했습니다. 불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바르게 보지 않고 뒤집어 보는 것이고, 몽상은 꿈이나 헛것을 현실이나 진실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두운 밤길에 새끼줄이 꼬인 것을 보고 뱀으로 착각하여 급격한 두려움에 쌓였다가 제대로 그 실체를 알고 보니 새끼줄이 꼬인 거였음을 알고 놀랐던 가슴을 진정시키는 마음의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유한한 존재이기에 언제나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의 여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 앞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 반드시 상대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나의 짐작으로, 추측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무지에 빠진 채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늘 삶을 조심조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진실 위에서 매 순간 여여하게 이어가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